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 예고한 대로 상호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자, 트럼프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난 뒤에 본인의 SNS에 수술이 끝났다, 환자는 살았고 이제부터 회복 중이라면서 앞으로 당분간 좀 힘들 수가 있겠지만 미국 경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이 관세 폭탄을 맞은 전 세계 국가들 우리도 포함입니다. 대응 방안 고심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한국은 25%의 관세율입니다. 더 고민이 큰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준석 카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새벽이었습니다. 다 속보로 전했고 특집 방송도 했습니다. 먼저 이 트럼프가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상호 관세율들 한번 전체적으로 차근차근 한번 정리해보고 갈까요? 그 관세율을 본다면은 네. 그 중국이 34%, EU가 20%, 뭐 베트남이 46%, 대만이 32%, 일본이 24%, 인도가 뭐 26%. 전체적으로 보면은 유럽은 좀 약간 낮은 편이고 네. 아시아 국가들이 높은 편입니다. 예. 그런데 좀 엉뚱한 게 뭐냐면은 뭐 지금 우리나라에선 다 알지만은 외국에선 다 알지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한미 FTA를 해가지고 네. 우리 실제 그 수입 가중 평균 관세는 0.79%밖에 안 되는데 상호간에. 예. 네. 그런데 지금 뭐 트럼프는 우리 관세가 미국의 4배다. 그리고 미국 언론마저도 우리나라 관세가 뭐 5 내지 8%로 보고 있거든요. 그게 그 우리 FTA에 대한 관세를 얘기하지 않고 대신 지금 우리나라가 FTA 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관세를 계속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우리 정부하고 언론계가 좀 강력하게 좀 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계산을 본다면은 그러면은 요게 때문에 지금 경제학계에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학계가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트럼프를 치고 있는데 요게 관세율이 아닙니다. 미국이 제시한 관세율이 그 미국의 그 나라에 대한 무역 적자에다가 그 나라에 대한 미국의 수입을 나눈 숫자예요. 좀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거기에 탄력성 뭐에다가 좀 2개 집어넣었는데 그걸 곱하면은 상수에서 1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그 관세를 쟀다기보다는 그냥 무역 적자를 잰 건데 그것도 하필이면 왜 분모에 그 수입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진짜 그 미국의 수출 장벽을 얘기한다면은 그래도 수출 변수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좀 생각되는데 알겠습니다. 그것마저도 지금 뭐 이상한 공식으로 계산한 거는 확실합니다. 자, 어떻게 해서 저 세율이 나왔는지는 트럼프 대통령만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방금 우리 양준석 교수께서 이야기했지만 우리와 미국은 한미 FTA가 있는데요. 완전히 뭐 공중분해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한가 뭐 알 수도 없는데요. 이젠 한미 FTA는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실은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20%로 우리보다 낮고요. 영국은 또 10%. 이것도 지금 아무도 모르는데 자 교수님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는 것이 저렇게 상호 관세를 매겼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이라든가 아시아 쪽은 협상을 하려고 하고 약간 좀 수그리고 들어가는 분위기인데 중국이라든가 유럽연합은 강력 반발, 캐나다도 그렇고요. 이러다가 관세 전쟁, 무역 전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것 때문에 더 공포스럽다. 이게 더 큰 충격이다. 이런 전망 많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뉴질랜드의 어떤 교수가 한번 좀 빨리 그 시뮬레이션을 돌린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무역 전쟁에서 지금 그 트럼프가 때린 관세를 그대로 보복 없이 나오는 경우에는 세계 GDP가 0.26% 떨어집니다. 받아들였을 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보복을 안 했을 때요. 여기에 그 한 3,047억 달러로 예상되고요. 가장 그 GDP 피해로 가장 높은 국가는 멕시코 한 2.2% 관세가 GDP가 떨어지고 금액으로 가구당 금액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나라는 캐나다가 되고 그 가구당 1,571달러가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가구당 그 피해가 3위가 되면서 그 전체 피해는 1,493억 달러가 됩니다. 그 관세를 때리면은 다른 나라도 피해를 보지만 1차적인 피해는 자기 나라에서 보는 거죠. 그 관세가 세금이니까요. 우리나라는 역시
그 전 세계에서 보복이 없다고 보면은 그 우리나라 GDP는 그 마이너스 0.85%가 나오고요. 그 여섯 번째 그 국가로 나왔고 피해 금액은 한 114억 달러, 그다음에 가구당 피해는 한 480달러. 네. 그 정도 나와서 그 가구당 피해도 한 여섯 번째인데 근데 맞보복이 나오면요. 맞보복이 그냥 똑같은 관세로 나오면 이건 좀 비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5% 관세 맞았으니까 우리나라도 뭐 25% 맞고 때리고 뭐 유럽 연합 정도는 40%. 하겠죠. 예. 유럽 연합은 하는데 그런 게 그러면 재밌는 게 뭐냐 뭐 일단은 예. 피해가 가장 큰 나라를 GDP 비율로 보면은 다시 멕시코지만 가구당으로 피해가 제일 많이 보는 나라는 미국으로 3,481달러 한 오히려, 가구당 예. 피해를 보게 되고 그런데 그 피해가 약화되는 나라하고 이득을 보는 나라들이 꽤 있어요. 피해가 약화되는 나라는 스위스, 대만, 태국,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은 피해가 있지만은 예. 보복이 없는 경우보다는 낮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득 보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 그 유럽연합, 브라질,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우리나라도 약간 그 이득을 본다고 이렇게 왜일까요? 조사에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만약 보복 조치를 때린다면 예. 미국의 상품을 안 사니까 거기에 대한 우회 그 판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마치 섬처럼 가둬놓으니까. 그렇죠. 아.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주의를 네. 해드릴 것은 이게 좀 빨리 계산한 거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한 분석이 나올 거고요. 거기서는 또 이런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네. 여기서 지금 가정한 보복 조치는 굉장히 강한 보복 조치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100% 믿을 수는 알겠습니다. 없을 것 같지만은 네. 그렇지만은 대강 피해 수준이 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갈 거다 그런 감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 양 교수께서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미국의 상호 관세만으로도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했지만은 이게 반대 보복이 나올 때는 정말 미지의 영역으로 갑니다. 어떤 또 참고지만 그렇지만 또 그 전체 세계 피해는 보복 조치가 있을 때는 확실히 더 낮아집니다. 세계 피해는. 예, 아 오히려요. 예. 미국을 향한 공격이 또 갔을 때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이제 기본적인 그 이론에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 우리가 보복을 때리면은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는 보복을 때리면은 자기 자신한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그 관세를 맞았다고 해서 관세를 때리면은 예.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도 좀 피해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여기서는 국제적으로 이제 또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보면은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다는 거죠. 예. 아까 얘기했던 뭐 미국이 알겠습니다. 큰 피해를 보고 또 네. 캐나다는 멕시코도 역시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10%의 보편 관세만 맞은 나라가 있고요. 이제 거기에 추가 개별 관세가 더해진 상호 관세를 맞은 나라가 60개국인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한미 FTA가 있었는데요. 이걸 거의 트럼프 대통령은 무시하거든요. 저 한미 FTA 부분을 보면은 뭐 우리가 볼 때는 그 상품 무역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네. 이 미국은 서비스 무역도 역시 중요하고 오히려 서비스 무역은 미국이 전 세계에 대해서 흑자를 내고 있으니까요. 예. 그 다음에 투자 부분이 있는데 투자 부분은 뭐 우리나라도 미국하고 다 공동적으로 이득을 보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적자산권 보호 같은 그런 분야들이 있는데 지금 상품 분야는 다 뭐 파괴됐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네. 다만 아마 뭐 국제 법을 전문으로 하거나 그 FTA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지만은 이 FTA 조항을 보면은 그 국가의 보호, 네. 공공 질서 보호 그리고 국방 그리고 경제 제재 여기에 대해서는 그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사용하는 것은 지금 미국이 경제적 비상 상태다. 뭐 미국이 국가 비상 사태. 네. 미국이 그 유일하게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그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경제 비상이 됐는지는 그거는 좀 수수께끼지만 네. 일단 대통령으로서 경제 비상 상태라는 상황을 때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대부분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그 법적 해석으로는 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거는 확실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뭐 국제법에는 재판소가 없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쪽으로 그냥 계속 밀고 나갈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저렇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한미 FTA를 협정인데 저를 무시할 수 있어 하겠지만 법상 미국이 국가 비상 사태일 때는 뭐 무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고요.
또 이렇게 되니까 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국가 비상선포 상태를 선포하고 시작했는지 근거를 마련하려고 했구나. 또 뭐 그런 것까지도 해석이 좀 돼요. 예, 그런 네. 것도 있고 이게 지금 미국 경제학계에서는 계속 불만이 있는 게 미국 헌법을 본다면은 그 통상 정책의 최종 결정권은 의회에 있거든요. 예. 그리고 행정부는 오직 협상권만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그 국가 비상 상태를 선언했는데 의회가 마음을 먹어서 더 이상 비상 사태가 없다면은 이렇게 관세를 매기게 할 수가 없어요. 예. 다만 지금 문제가 뭐냐, 뭐 트럼프가 선거됐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오긴 했지만은 지금 하원이든 상원이든 지금 공화당이 확실하게 잡고 있고 또 공화당은 트럼프가 확실하게 잡고 있기 의회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그 의회에서 그 비상 선언, 그 비상 결정을 번복할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미국 경제가 상당히 지금 갑자기 나쁜 상태로 된다면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태죠. 네. 지금 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또 우리 축산물 중에서 원령 제한 풀어라.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우리 농가들의 피해도 이제 쌀이라든가 뭐 축산 쪽도 완전히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옛날서부터 문제가 있었죠. 네. 그 우리 쌀 그 관세가 513%라는 것은 뭐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관세 할당이라고 해가지고선 첫 한 14만 톤까지는 우리가 5%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미국 쌀에 대해서. 미국 쌀에 대해서요. 네. 그다음에 그 이상에 대해서는 이제 513% 관세를 매긴다는 건 사실인데. 그렇지만은 지금 트럼프가 하는 전략을 본다면은 이런 그 TRQ는 다 미국에서 미국하고 같이 협상해서 한 겁니다. 관세 할당은. 네. 그래가지고선 이 그 관세 할당에 들어인 그 관세가 낮은 부분은 거의 의무적으로 사줘야 된다는 해석까지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미국 쌀을 지금 한 13.2톤을 계속 뭐 사주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더 팔고 싶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더 팔 수 있느냐? 그것도 조금 좀 애매한 면이 있고요. 그렇죠.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팔게 해달라. 그러면은 뭐 지금은 그 광우병에 대한 염려가 많이 수그러들었지만은 그렇지만 그런 염려가 다시 일어난다면은 오히려 미국 그 쇠고기 판매에 더 불리해질 것 같고요. 이게 30개월 이상이냐 이하냐 모른다면. 그다음에 뭐 아까 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은 이게 트럼프의 전략입니다. 네. 캐나다 같은 경우도 유제품에 대해서 이런 그 버터요. 관세 할당이 있거든요. 버터나 그 신선 우유나 그래서 그 낮은 관세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직 그 이상 부분 그 250% 관세만 그러니까요.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캐나다 측에서 얘기는 지금까지 그 미국 우유는 뭐 호르몬이 많이 들어 있고 뭐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다 그 양을 캐나다에 팔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쌀과 축산물도 미국 쌀, 미국 쇠고기 팔려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쳐서 다른 거를 또 받아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트럼프의 전략, 우리는 계속해서 많은 시나리오로 대처해야 될 것 같은데 상호 관세는 여기까지 하고요. 더 중요한 게 품목별 관세입니다. 지금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자동차 25%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현대차 그룹이 트럼프 정부 때 31조 원 추가 투자 얘기했을 때 한국 자동차는 빼주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도 있는데 예외가 없네요. 예, 그때 뭐 그런데 이걸 완전히 좀 예측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예.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일본 총리가 이시다가 트럼프를 만나면서 예. 미국 투자할 프로젝트들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트럼프가 그거에 반기고 잘 일본 봐주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예. 그래서 그 세계 언론에서는 한 사흘 동안 일본 그럼 관세 잘 피했다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한 일주일 후에 철강 관세 맞았어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또 자동차 관세 맞았고 일본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번에 또 상호 관세 또 맞았고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 현대 자동차도 좀 먼저 좀 이렇게 우리가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트럼프가 고맙다 그렇게 받고 자기 결정 바꿀 이유가 없죠.
근데 관세 안 내도 된다 이런 말도 했긴 했거든요, 백악관에서. 그런데 지금 립서비스입니까? 백악관에서 말이 계속 네. 바뀌고 있죠. 예. 지금 이 상호 관세를 한 달 동안 지금 그쪽에서 이제 기대를 하라고 했는데 예, 9일부터 시행입니다. 예. 상호관세. 그런데 지금 계속 미국 언론에서 나온 걸 보면은 그 마지막 주말까지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어떻게 나올 거냐 그거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내각에서 한 말도 보면은 거의 매주 말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진짜 상호관세, 그냥 품목 대 품목으로 하겠다. 그거는 그래도 좀 정직하죠. 네. 그런데 그 다음에 뭐 한 주일 지나니까 그러면 어떤 하나의 숫자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또 그 숫자에 따라서 어떤 국가들은 관세를 안 매기고 또 네. 어떤 국가를 매기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또 무조건 높은 관세를 얘기한 다음에 그 관세를 내리는 협상을 하겠다고 하다가 마지막 주에는 관세를 좀 관대롭게 하겠다고 좀 했지만은 끝에 그럼 가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자동차를 우리가 정부는 어떻게 보호를 할까요? 뭐 이거는 못 되돌리는 것 같은데. 예, 보호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면에서는 이게 우리나라만 맞는 관세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미국 국산 자동차, 미국 내에서 조립하는 자동차도 관세를 맞게 됩니다. 다만 한 달 좀 늦게 맞게 되는데 그 트럼프가 지금 현재 얘기하는 거로는 미국 그 조립 자동차도 그 포함된 부품에 따라서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고 네. 대부분 미국 조립한 자동차도 35 내지 55%는 수입 제품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미국에서 조립한 그 자동차마저도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도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피해가 있긴 하겠지만은 GM은 거의 절반 이상을 외국에서 만들잖아요. 예, 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가 다 같은 관세 폭탄을 맞기 때문에 미국 회사마저도 비슷한 예, 관세 폭탄을 효과라면. 맞기 때문에 다른 회사가 우리 회사 그 부분을 가져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피해가 좀 적지 않을까. 피해가 있긴 있겠지만은 두려워하는 만큼은 없지 않을까 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지만 그래도 아직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뭐 품목별이든 상호관세든 협상용이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말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는지. 아직 시행은 9일이고 그리고 협상이 된다면 우리는 뭘 내주고 뭘 거저올 수 있을지도 한번 볼까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빨리 섣불리 협상하는 거는 좀 기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낙관하지 말라. 네,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들이 보복 조치를 어떻게 가지고 나올지 아직 모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일찍 그 협상을 하면 물론 좀 그 트럼프가 좀 다른 나라들 협상을 하고 해서 관대하게 보일 가능성도 있지만 오히려 또 그냥 엄격하게 그냥 뭐 칠 가능성도 없진 않고, 우리가 한번 나쁜 딜을 들어갔으면, 배드 딜에 들어갔으면 거기에 나중에 헤쳐나오기도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선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할지를 좀 보고 너무 섣불리 나가지 않았으면 좀 좋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근데 협상은 하겠죠, 트럼프도? 협상도 글쎄요, 그것도 주말 전에 지난주에 예. 미국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트럼프 말고 그 장관들이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얘기할 때는 협상은 절대로 없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주말에 와가지고 협상이 있다, 예.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또 이것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이번 관세율이 최고라면서요. 예, 상한이라면서요. 깎아주기만 그러니까 깎아주려고 이제 협상하고 싶은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네. 지금 그러면은 첫 번에 오는 그 나라들한테 관대하게 협상을 할 건지 아니면은 심하게 협상을 할 건지 그거는 지금 잘 모르는 상태죠. 저희가 표를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좀 줄 것, 받을 것 중에 몇 가지 해놨습니다. 역시 LNG 알래스카 가스관 프로젝트. 저건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약간 줄 거고요. 조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갑입니다. 저런 것들 또 이제 대미 투자가 있겠죠. 저게 우리가 쥐고 있는 무기일 것 같은데. 저거 말고도 제 생각으로는 무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약하기 때문에 이건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많지만은 우리가 굳이 쓰지는 않아도 되고, 그리고 또 뭐 밝히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보복 조치도 역시 준비는 해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도요? 예. 예. 그 다음에 그 이유는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뭐 현대자동차나 일본의 예를 줄 때 우리가 먼저 빅딜을 하면은 그러면 트럼프가 일단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그 예를 들어서 반도체 관세를 때릴 때
그래, 너희들 그때 해줬으니까 지금 뭐 상호관세 25%에서 뭐 20%나 15% 낮춰줄게. 낮춰줬다. 그런데 나중에 또 다른 관세를 때리면은 새 거죠. 아,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수님 생각은 협상을 최대한 늦춰라. 다른 나라 하는 거 보고 협상을 해라. 최대한 늦추라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나라보다 앞서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앞서지 첫째는. 말아라. 예. 그다음에 둘째는 모든 걸 다 한꺼번에 해서 빅딜을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일단 조금 주고 조금 받고 그다음에 그 조금 주고 조금 마치 받고 살라미 전술처럼요. 예. 그다음에 만약 그쪽에서 또 번복하려고 하면은 우리도 일단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걸 뭔가 보여줘야죠. 우리도 강경한 자세를요. 그거를 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혼자 강경한 자세를 가지면은 그러면은 우리 혼자 얻어맞을 수가 있으니까 네.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느냐를 전략을 봐야죠.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이제 양수석 교수께서도 우리가 막 협상하고 협조하는 건 좋은데 우리만의 마지막 또 카드 하나 쥐고 있어야 된다. 지금 중국, 유럽연합, 캐나다는 보복 쪽으로 가고 있고요. 네. 러시아는 그냥 막 딴 세상처럼 하고 있거든요. 움직이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통상 어떻게 진행될까요?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누굴 따라가야 될까요? 지금 요거는 불가피한 것 같아요. 만약 미국이 진짜 그냥 자기네들을 섬같이 만든다면은 그러면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면 뭐 확실하지만은 아무리 큰 시장이라도 벽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리고 우리가 뚫지를 못하거나 뚫을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높지 않다면은 매번 당하거나. 다른 시장을 찾아야죠. 그렇게 해서 요거는 일단은 우리 기존 FTA들을 다 좀 강화시킬 수 있으면 강화시킨다. 우리가 좀 더 심화시킬 수 있는 FTA 다른 나라와요. 다른 나라와요. 네. 뭐 캐나다든지 유럽이든지 거기서 좀 더 심화시킬 수 있으면 심화시키고 특히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의 큰 미래 시장이 될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좀 심화시킬 수 있으면 심화시키고 예. 그다음에 뭐 멕시코도 우리하고 FTA를 맺으려고 좀 협상까지 했지만 맨발 깨졌는데 이번에 좀 한번 다시 좀 하려고 한번 해보고 네. 그 다음에는 뭐 영 미국이 계속 이런 입장을 유지한다면은 뭐 우리가 중국 시장에 팔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와 중국이 손을 잡는 최악의 경우에는 또 이렇게. 최악의 경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예. 우리가 또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유 하나가 우리가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우리 내수 시장을 좀 더 개발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미국 내에서도요. 미국 내 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금 한일중, 한국, 일본, 중국이 손잡고 있는 거 알고 있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외면을 하더라고요. 답변은.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마이 웨이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그런 방안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신 양준석 카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여기서 보내드리죠.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